사람도 기질이 다르다는 걸 책으로 나오고 아무리 부모 교육을 해도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볼 수 있는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람은 우리 요즘 세대는 특히 뭐 많아야 둘셋이니까. 근데 동물은 막 고양이 얼마나씩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고양이마다 다 생황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지만 사람을 직접 대할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부모는 어떤 아이는 불안이 좀 높을 수 있고 어떤 애는 불안이 낮을 수도 있고, 고양이들도 어떤 고양이는 불안이 좀 높아서 조금만 낯선 사람이 있으면 막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고양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는 애들도 있고. 네. 그런 건 기질 차이일 수가 있고, 그것처럼 사람도 딱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불안이 많아서 낯선 공간에서 막 좀 숨는 아이인데 어떤 모임에 갔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막 숨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뭔가 우리 아이를 부족하게 잘 못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부모로 볼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이 올라와서 그런 아이를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내요.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잘못 키워서,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사회화 교육을 못 시켜서 내가 얘를 유치원에 좀 안 보내서 얘가 그래가지고 사회성이 없는 강아지가 됐구나. 똑같네요. 예,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이러고 막 훈련소 보내고 사회성 키운다고 여기저기 다른 개들 억지로 만나게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유치원 보내줘. 절대로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절대로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화 시기는 이미 끝났어요. 얘가 사회를 왜냐하면 사회화 시기란 게 모든 동물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기예요. 즉 사회화 시기 동안에 얘가 먹어본 것, 본 것, 맛본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은 모두 긍정적인 경험으로 평생 가지고 가게 돼요. 이때는요, 익숙하게요. 근데 사회시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 하는 경험들은요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쁜 경험이 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이 아이의 기질이 다른 강아지 만나면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간다면은요, 이미 그거는 이 아이 사회시기는 끝났고 그 전에 기질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쵸. 바꿔 말하면 얘는 평생 다른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강아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게 도움이 과연 되느냐? 안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안 좋은 경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 근데 저는 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항상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화 시기가 개나 고양이로 치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개는 12주, 3개월이면 끝나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사람은 우선 임신 자체도 엄청 길고, 네. 그다음에 한 명 아기를 낳으면 기어다니는 데까지만 해도 엄청 걸리고, 그렇죠. 걸어다니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렇죠. 하나에 독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데 20년 이상 걸리는데, 동물은 이게 몇 달 안에 확 끝나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큰 차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양이는 애기 고양이인데 막 걸어다니고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그래서 강아지 1살 정도 되면 성인 남자 24살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화 시기도 그만큼 길겠죠. 그쵸. 왜냐하면 홀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이제 부모가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 이제 그때까지 기간을 보는데 고양이 6개월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홀로 사냥을 다닐 수 있는 연령이 6개월부터예요. 그다음에 가족을 그냥 떠나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걸 보는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존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근데 저가 궁금한 거는, 사람이 그러면 의존 기간이 이렇게 길고, 사실은 20년 이상 돼도 요즘에 보면은 이 평생 의존하는 관계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 자식한테. 그게 문제가 터져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의존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의존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악순환. 강아지를 놓고 이제 사람에 빗대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꾸로 저는 설명하는데 설명하는데 해주세요. 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아까 말한 그런 겁이 많고 다른 강아지 무서워하고 사회성 없는 애를 자꾸 이제 유치원에 보는 훈련소 보내는 분들한테 하는 설명이 이런 설명이에요. 저 그러면은요, 지금 ADHD 환자 아이가 있으면요, 걔를 해병대 캠프 보내면 얘가 좋아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쵸.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될 애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요, 해병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사람이 되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뭐 극기 훈련을 시키고 그쵸. 군대를 보내고 그쵸. 훈련소를 보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우울증 환자를 해병대 보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문제가 생기겠죠. 전동적인 더 심각해지겠죠. 네, 당연하게.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보내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억지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은 누적이 돼서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플로팅 테라피라 그러죠. 왜 그냥 자꾸 홍수요법. 네네, 안 좋은 홍수요법. 경험을 이게 때려붓는 거. 일종의 고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죠. 그 KGB들 고문 극복법 할 때 나 받는 훈련이지 뭐 정식
정신과 환자를 놓고 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신과 환자를 놓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공포증의 경우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구석부나 특정 공포증 그렇죠. 같은 게 있을 때는 확 때려 부어서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 쓰러지는 게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거지 어떤 기질 자체나 성향 자체를 홍수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동물은 말씀이시죠. 안 써요. 학대로 정의를 해요, 요즘에는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가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TV를 어쩌다 틀어보면은요. 아, 네. 해주세요. 훈련사분들이 그 방법을 쓰는 분들이 깜짝 놀래 보면서 충격요법. 그죠? 얘 저거 학대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그건 이미 뭐 여러 가지 논문으로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논문 베이스 검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물에서는요. 근데 그게 TV의 어떤 순간적인 그림이 좋아요. 거기다 그림이. 2, 3일의 효과를 보기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애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망가지는 거는 TV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하게 바로 되는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플로팅 테라피가 좋아요. 막 들이붓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애가 완전 망가져요. 망가지죠. 네, 완전 망가져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느끼고 사람도 똑같아요. 방송도 보면은 이 아이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다루는 거는 사실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청률도 안 좋고 순간적으로 한 방에 어떻게 확 해가지고 확 바꿔는 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방송에 나가니까 저런 거에 혹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뭐 알 바 아닌 거죠. 방송 근데 아시다시피 제작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쵸.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해결하고 약이 들어가도 2달이잖아요 기본이. 그쵸. 근데 이제 무언가 확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뛰어 뭐 달려 뭐 이래서 해결됐습니다 빠밤 이러면은 그게 말이 안 돼.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저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죄책감이 드는 게 뭐냐면은 동물을 너무 쉽게 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훈육에 너무 집중을 하시거든요. 거의 막 조련하듯이 사람을 키우는 건 동물 조련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도 조련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할수록 길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동물 네. 행동학 상담을 그러니까 동물 정신과학이에요. 네, 네. 상담을 하다가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 저는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동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치료하는 거에서 주인이 이게 정상입니다. 얘는 이게 정상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냥 얘는 이게 기질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사시면 얘는 어차피 삶의 질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약을 쓰지 않아도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시기만 하면은 얘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긴 거죠, 이제 험난한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치료가 끝난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군요. 우리 아이가 이게 정상이었군요. 이러고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정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정상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쵸. 다. 네. 일고양들이 막 울면서 싸우는 거는 영역 다툼인 건가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라는 게 제일 추상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누가 캔마을 밥그릇을 줘요. 그럼 거기서 영역이 생겨요. 왜냐면 밥이 나오는 곳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간을 놓고 친한 애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밥그릇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 밥자리를 몇 명. 왜냐면 그 밥그릇 하나 놓고 3명이 세 마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3마리가 이제 한 그룹을 이루겠죠. 그래가지고 가족처럼 형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잠도 같이 자고 그 근처 다니다가 밥이 나오면 또 3마리가 모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그룹에 끼고 싶은 아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끼면 무조건 걔는 싸움이 나고 큰일이 나요. 그러면 걔는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언제까지? 얘들이 끼워줄 때까지. 끼워줄 때까지. 근데 이제 밥그릇이 만약에 2개로 늘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한 마리가 더 들어와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러면은 얘가 들어올 때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게 돼요. 그럼 막 이제 그룹이 늘어난 거죠. 보통 이제 길고양이들은 이런 식으로 그룹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사람도 요즘 시대에 사람이 무슨 서열이 있고 영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열이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사회화가 뭐 일어나고 어른이 되고 뭐 직장 안에서의 이런 직급 이런 개념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예를 들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부터 그 반 안에서 그 그룹이 있을 때 거기서 누가 약간 우위를 점하느냐 또 눈빛이나 목소리 크기나 과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걸로 우위를 점하느냐 이게 한목적으로 있고요. 그런 거를 은근히 추구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치고 다니거나 이래서 한번 이렇게 치고 얘가 반응이 있나 없나 보고 반응이 좀 없으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이게 무슨 건달들이나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 강아지도 있어요. 그쵸? 네, 일진놀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진놀이. 강아지는 일진놀이. 이제 중성화된 애들이 마운팅하는 게 일진놀이에요. 내가 너보다 서열상의 우위에 있다는 걸 중간중간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고요. 고양이는 올라타고 목덜미를 물어요. 이것도
이제 중성화된 고양이끼리 교미행위가 성적인 행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일진놀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 내가 너보다 서열상의 우위임을 중간중간에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밑에 깔린 고양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쵸.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통은 이제 일진이 찐따도 저 같은 찐따를 목을 이렇게 둘러요. 그쵸. 헤드락을 걸고 그쵸. 야 도시락 싸왔냐? 뭐 그쵸. 이따 가서 빵 좀 사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는 자신이 서열상의 우위임을 강조하는 거고 그쵸. 얘는 달려서 아 내가 얘보다 서열이 미치구나 이걸 한번 그냥 각인시키는 굴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실은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무슨 뭐 생존과 관련될 수도 있고 막 되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고 사람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난이어도 여기에 깔리는 아이는 굉장한 굴욕감을 느끼고 그죠. 이 굴욕감을 평생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장난이어도. 근데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주변에서. 저도 많이 네. 저는 직업적으로 왜냐면- 너무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익명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아 내가 과거에 뭐 그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글도 보고요. 맞아요. 기억에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악플 때문에 옛날 얘기지만 뭐 악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힘들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이런 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 진짜 뭔가 상처로. 경쟁이고 서열이고 계급이고 이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낸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적으로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세고 내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표현을 애들 입으로 해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느끼고 또 그 위에 있는 애는 또 그거를 은근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을 형성하면 또 밖에 있는 애가 그 그룹을 우러러봐요. 이게 뭔가 메인 그룹이고 내가 저기에 끼면은 아까 밥그릇 나눠 먹는 거에서 저는 그게 딱 완성됐는데 이 메인 그룹에 내가 낄 수만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 같이 뭔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일진이라는. 예. 이게 일진이라는 게 옛날에는 무슨 일진 같은 그런 폭력성이 동반된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요즘에는 폭력성 없이 소위 잘 말하면 나가는 인싸들. 예, 뭔가 사회성이 좋고 애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느낌. 싸우지 않아도 이런 느낌이 약간 우위를 정하고 그런 거에 끼려고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굉장히 또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SNS의 폐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폐해라기보다는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SNS가 거기서 부각되는 사람이란 거고. 사회 자체가 원래 네, 그렇다. 네. 그거를 너무 어린애들이 일찍 깨달아 버린 거군요. 그쵸. 그리고 어른의 사회를. 그거는 뭐 유튜버만 저희도 유튜버인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구독자가 비슷해서 이게 어떤 암묵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뭐 구독자가 100명인데 콜라보 하자 그러면 저는 거절하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구독자 많은 분이 뒤에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양쪽이 있다고 봐요. 둘 다 있다. 나는 당연하게 성악설을 믿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 왜냐하면 뇌를 다룬 학문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뭐세요? 뇌는 왜 성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뇌는 사실은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그쵸, 본능대로 그쵸. 행동하니까요. 그쵸. 이거를 성장하면서 대뇌 피질부가 예의범절이나 사회나 규범이나 법칙으로 짓누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의미에선 성악설을 이제 믿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양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 성악설 쪽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성선설 쪽의 그 문화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세요. 사람은 원래 선해야 되고 사회는 성선설을 너무 강조하고 그래서 그걸 균형을 좀 잡는 게 그 사람에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려고 성악설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선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 척하는 건가? 근데 저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인 척해도 선한 사람 아닌가요? 그 결과가 선하면? 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저는요. 되게 어떤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다. 네. 어떤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다.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는 분들 뭔가 내가 꼬였는데 더 꼬여서 계속 힘들어지는 분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뭔가가 올 거야. 한 방에 누군가를 알아줄 거야. 만약에 관계에서 힘들었던 분이 있다면은 내가 누구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결국엔 나한테 나의 진가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줄 거야. 또는 계속 입시에 실패하는 분이 그래도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결과가 올 것이다.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같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마음 부담이 커져서 집착처럼 돼서 관계는 더 안 되고 공부는 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이 뭔지 저는 이해가 너무 돼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그쪽으로 잡았을 때 되게 세상에 적응하기 쉬운 것 같아요. 심플해지죠. 세상이. 심플해져요. 세상이 심플해지죠. 네. 네. 근데 그쪽을 바라보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틀림없이 돼요. 있어요. 틀림없이 그건 있어요. 사람의 어떤 타고난 기질도 그렇고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 버무려져서 결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정신과 심리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분들의 채팅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편안하고 생각보다 재밌고 좋았는데요. 예, 그리고 어. 호의로 잘 대해주셨어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제 채널하고 달라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글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 지금 보니까 완전 달라요. 질문도 되게 조심스러워 심지어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신 것 같냐면 저 지금부터 이 앞으로 지나갈 건데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요. 이해돼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나 저 앞으로 갈 건데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게요. 저 지나간다고 놀라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인 느낌이 맞아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세 단어로 섬세함이라고 표현해요. 섬세하신 분들이 그런 많고 분들 그런 분들이 심리에 관심이 많고요. 멀리서 와주셔서 네, 정말 마이펫 감사드립니다. 상담소 윤샘 채널 혹시 고양이 키우시면 윤샘의 마이펫 상담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강아지를 키우신다면요 윤샘의 강아지 상담소에 들어오셔서 채널이 2개거든요. 네, 네. 오셔서 역시 구독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